재밌는 이야기 몇 개만 하겠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어디 갔어? 야, 그날리를 치더니 김기현이가 고작 대가리 쓴 게 김포 서울 편입이었어요. 나 그것도 웃긴 게요. 차라리 이 공약을 이렇게 그냥 끝날 거면은 경기도를 서울로.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아? 대한민국을 서울로. 전국을 서울로. 그러니까 얘들의 얄팍한 수는 뭐예요?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면은 서울 바로 밑에 있는 광명도 편입해 줄 거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엔 서울이 경기도보다 훨씬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폐기 위기.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에 요즘에 뭐 인재 영입 1호 뭐 1호 해가지고 1호가 엄청 많잖아. 얘네들 총선용 공약 1호가 이거였잖아. 김포 서울 편입. 조용히 사라지고 있어요. 일단 김기현이 조용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 이슈를 끌고 갈 사람이 없고 누구도 여기에 지금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게 정말 지금 폐기 수순에 왔다라는 것조차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김포 시민들을 속인 거예요. 저게 핵심이에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는 농촌 지역도 있어요. 넘어가면 어떡해요. 농어촌 특례 문제 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안 했어. 서울시만 되면 되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김포 시민들이 세금 더 많이 내는 문제까지 설명 안 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 특례 문제 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김포의 농촌 지역에. 김포 주민들 우롱한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고, 자, 그 다음 거. 김포 서울 편입 추진 시 의원 입법 주요 절차. 쭈르륵 있다고 쳐. 근데 이게 총선 때, 총선 2개월 전에는 주민투표 같은 걸 할 수 없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이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 10일까지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상황에 2월 10일까지 하면 그걸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일단 결국은 폐기. 그럼 뭐요? 국민의힘이 선거를 져. 첫 번째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 관련해갖고 법을 발의했는데 폐기됐어. 민주당이 이겨 또는 민주당이 져. 어떤 경우에도 김포는 서울에 편입 못해요. 다만 우리도 서울 한번 돼볼까? 서울이 되면 되게 좋아지나? 아니에요. 서울 시민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세금 많이 냅니다. 똑같이 벌어도. 내가 서울 산다는 그 주소상에 서울특별시라는 그거 하나밖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게 혜택이야? 난 서울 시민이니까 좋아? 저기 바닷가에 사시는 분이 서울 김포가 바다가 일부 있잖아요. 이제 서울도 바다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근데 그게 좋아? 그러니까 이 이슈가 한참 이제 논란이 됐을 때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님이 이직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직 기사님조차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김포가 서울이 된다고 출퇴근이 가까워지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런 이슈를 끌어집어내는지 모르겠다라고 한심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있겠지. 같은 식당이어도요. 내가 여기서 저기 노원구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마음이 급해. 오느라고. 근데 우리 동네 사무실과 좀 멀지만 거기서 먹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봐봐요. 서울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려. 1시간 반, 2시간 걸려. 근데 김포가 서울에 있으면 난 서울에 있는 거잖아. 그런 거잖아. 그 심리요. 난 그거 이해한다니까. 야, 좋은 기회였는데 아깝습니다. 서울도 바다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젊었을 때, 연애할 때 가끔씩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오빠, 저기 동해안 가면 안 돼? 그럼 내가 한마디 하죠. 야, 서울에는 한강이 있잖아. 참네. 아,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 근데 이 김포 서울시 편입이 처음부터 말이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안 됐어도 이걸 계속 밀어붙였는데 이런 게 한두 개냐고요. 말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공약으로 내걸고 잠깐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말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양산시 시의원, 김태우 시의원 같은 사람들도 애초에 그런 행위 했다라는 거를 몰랐겠습니까? 지역에서 다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이니까 찍어주고 이런 것들 그만하자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 진정성 없이. 지금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요. 그 정책 행보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면 그런 거예요.
공약이라는 게 대증요법. 증상에 대해서만 이게 대증요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 저출생 문제가 생기면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장 실제적인 효과가 없는 우리는 저출생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이미지만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는 공약 등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국민의힘 부류나 윤석열 같은 부류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부류가 아니잖아요. 기득권 유지를 하는데 이상한 논리를 가져와서 툭 던져. 우리는 안 속지. 저쪽 사람들은 속아가지고 개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김포 서울 편입이 김포 시민들한테 어떤 이득을 주는지는 다 거짓말로 이야기해서 옛날에 이 새끼들이 어떤 장난질까지 했냐면 일반 여론조사로는 김포 시민들도 500명씩 해봤더니 경기도 주민들 대부분 다 60-70% 반대했잖아요. 반대했다. 김포 서울 편입이. 그랬더니 얘네들이 여론조사 공표할 수 없는 거. 총선용 여론조사는요. 일반 핸드폰 100%여야 돼요. 근데 유선전화로만 돌려. 그래가지고 김포 시민들 70%가 찬성한다더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면 쪽팔리기 시작한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거 망조가 든 거죠. 총선 공약 1호였는데 사실상 선동용으로. 하나 더 총선 공약 공매도 금지. 이거 최근에 블룸버그가 때렸단 말이에요. 블룸버그가. 근데 이 핵심을 사람들이 잘 못 읽더라고. 저 핵심은 그냥 못 읽더라고. 뭐 한번 봐봐요. 미국의 블룸버그가 지금 금감원하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 불법 공매도가 한국의 거래 대금의 0.001%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가 한국 주식 거래 대금의 0.01%밖에 불과하지 않아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뭔가 주식 시장이 부양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0.001%에 불과한데 이거를 우리 주식시장의 신용도까지 떨어뜨리면서 금지한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파퓰리즘이 그러니까. 아니냐. 왜냐면 우리 그 주식 개미들이 계속 공매도 때문에 우리가 진짜 손해를 많이 본다. 작전주가 거의 공매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볼멘 소리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 공매도의 잘못됐던 점은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의 그 불합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건 건드리지도 않고 갑자기 전체적인 공매도를 금지를 때려서 지금 말씀한 대로 원래 이 주식시장의 그 잘못된 뭐 하락 부분 이걸 감안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외신이라는 게 한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불법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할 때는 만연해 있다고 그랬어요. 야, 니들이 만연했다고 하는 게 0.001%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목이 중요하다고 또 말을 돌린단 말이에요. 개별 종목에 공매도가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개별 종목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주식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명 개별 종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막 올라갑니다. 테마주와 공매도의 관계는요 별로 없습니다. 테마주는요 세력들이 움직여서 뭐 종목을 관리하고 거기에 이제 개인들이 얼마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개별 종목의 움직임과 공매도와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데 지금 이렇게 공매도를 마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금지한 것처럼 말을 바꾼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블룸버그에서 비판한 내용을 보면 이게 마치 큰 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장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이것이 사실은 총선에 우리 국민들 개미 투자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른 이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해요. 저는 그렇게 뭐 다 쟤네들이 다른 이면까지 생각할 만큼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 개인 단순하게. 투자자들이 개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그 공매도의 불합리화를 좀 통일시켜 달라 이거를 계속 요구했던 거고 총선을 대비해서 그럼 공매도 금지해 줄게 하면서 마치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뭔가 요구를 니즈를 들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것도 총선용 아니냐고 블룸버그가 뼈를 때렸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과하게 반응했다. 결국 불법 공매도 금지가 만약 이루어져서 그게 대다수 개미들의 뜻이었다면 실제로 주식시장은 신용을 찾아가면서 더 올랐어야죠. 제가 의심하는 건 주가 조작 세력하고 굉장히 가까운 누군가가 자꾸 떠올라서 그래요. 아니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래도 미국의 블룸버그가 이렇게 냉철하게 내기를 하니까 약간 꼬리를 내리고 그건 아니고 개별 종목에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얘기한 거지 우리나라 언론애들은 이런 얘기도 하지도 못할 거려니와 아마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아마 난리를 쳤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얘들 초반부터 망쳐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씩 지금 도장 깨기처럼 없어지고 있어. 뒤에 똥을 쌌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싹 치우고 있어요 지금.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스 봉님 민주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극딜님도 감사드리고요. 채팅창에 올라가는 거 김형곤님 영산포는 항구다님 감사합니다. 항구 아니야. 영산포는 항구래요. 제 고향이지 않습니까? 저는 안동 사람이나 영산포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영산강이 밑에 가면은 영산강 하구원이라고 있어요. 바닷물이 강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그게 영산강 하구원이야. 그러면 하구원이 막혀 있으면 그게 항구예요? 아니지. 이야기 나온 김에 한마디 해줄게. 홍어의 원래 원산지가 영산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에 목포하고 앞바다에 신안이 있단 말이에요. 홍어가 잡혀. 근데 홍어를 이제 영산강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배가 거의 마지막 가는 곳이 영산포예요. 영산강 따라서 올라가는 과정 중에 홍어를 이렇게 배에 싣고 갔더니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지.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래서 영산포에 아직도 홍어 골목이 있죠. 그러니까 홍어가 목포다 신안이다 하시면 안 돼. 저희가 주문을 해서 먹는 곳이 영산포 홍어 영산포. 아니 그러니까. 항구로 하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가 최고죠. 네. 자, 홍어 알아? 김영건님, 형님 등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걸로는 서울 마포는 항구일 수 없어요. 지금은 저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못 지나가. 배가 못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한강 자세히 보셨어요? 한강 그냥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눈에 안 보이는 보가 있어요. 물로 가둬놓는다고. 배가 못 지나다녀. 그러니까 한강 유람선은 그 보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여의도 유람선이나 저기 강남 쪽 반포나 뭐 어디 잠원지구에서 유람선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 보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알고는 계시라고.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서.